할 말 있습니까? 자, 봅시다. 그 11차도 풀어오는 숙제는 혹시 11차 풀었어요? 아니구나. 아니, 풀어야 의미가 있긴 한데 같이 봅시다. 그 다음 숙제는 13일차, 14일차가 숙제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13일차, 일요일 14일차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아마 12월 달까지 하면 지문 다 나갔고 했던 지문들을 변형 문제가 아마 다음 주부터 또 나가게 될 거야. 알겠지? 이제 한 달 남은 거 아니야, 여러분들? 맞죠? 이게 뭔가 약간 이렇게 끌어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직 아니야? 언제부터 할 건데? 언제부터? 그럼 내가 언제부터 나눠줄까? 그 얘기한 시점부터 나눠줄게요. 어차피 해야 되는 양은 정해져 있어. 뭐 정해. 다음 주 주말. 다음 주 월화수목금 어차피 뭐 열심히 안 할 거 아니야, 맞지? 아닌가 하나? 다음 뭐 주 월화수목금 하고 주말부터 약간 스피드를 낸다 생각하면 그럼 이제 딱 4주 남고, 맞지? 다음 주 넘어줄게. 와, 너는 진짜 많이 풀어야겠다. 한번 지문 하나도 변형자 하나씩만 풀어도 엄청난 거 아니야? 근데 그 여러분들 지난 시험 대비 때는 그걸 다 했어요? 다 못했어? 그니까 이만큼 이렇게 저 방에 막 쌓여 있었을 텐데 막 그냥 조금씩 더 줬을 텐데 근데 아니면 한 번에 줬거나 좀 해봅시다. 사실은 그런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는 게 막 엄청 크게 의미 있진 않아요, 그렇지?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읽었던 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안 한 거야, 그 자체적으로. 그 나중에 갈 때 그 점수 몇 점이었지 좀 적고 갔지. 그 이랬는데 막 100점 이러면 나 인정이지. 하여튼 그래서 그 막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는데 도움이 좀 됐다. 그 다음에 그 실제로 여러분들 이 문제에 나왔던 선지들의 어떤 문장의 의미나 이런 것들을 그냥 좀 다른 말로 바뀌어져 있는 것들을 좀 해본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막 엄청 진리는 아니고, 근데 지문을 읽는데 좀 뭐라 해야 되지, 강제성을 주잖아, 그런 것들이. 좀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그런 거좀 시작합시다. 자, 일단은 광고부터 볼게요. 4분수 9 독점적 지리와 관련되어 있는 광고 내용입니다. 그러면 뭐 안 했다고 하니까 천천히 한번 봅시다. 광고는 시장의 형태 중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효과가 크대요. 이게 글이 나는 모르겠어요. 되게 재밌었던 게 이 회차 중 그냥 제일 그나마 좀 읽을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 관점이 있고 나 관점이 있어. 근데 이 광고란 말은 건 여러분들 구매자한테 좋을까요? 판매자한테 좋을까요? 뭔 것 같아요? 판매자한테 좋다? 그래서 요게 가와 나가요. 하나는 광고가 판매자한테 좋은 관점, 하나는 광고가 구매자한테 좋은 관점을 각각 나눠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건 다시 광고는 시장의 형태 중에서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효과가 크답니다. 자, 독점적 경쟁 시장은 유사하지만 차별적인 상품을 다수의 판매자가 경쟁하며 판매하는 시장이래요. 자, 그러니까 독점적 경쟁 시장은요, 그러니까 경쟁을 하긴 해. 그런데 유사한 거 가지고 자기들끼리 차별점 두고 그 차별점을 둔 거를 바탕으로 자기들끼리 경쟁하면서 판매하는 시장을 바로 뭐라고 한다?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각 판매자는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을 구매자가 차별적으로 인지하고 선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한다? 광고를 한다는 거야. 자, 판매자에게 그러한 차별적 인지와 선호가 중요한 이유는 이를 통해서 판매자가 자신의 상품을 원하는 구매자에게 누리는 독점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가방이 다 똑같이 생겼어. 다 똑같이 생겼는데 이게 되게 럭셔리한 거라고 광고를 하거나 또는 이제 그러한 마케팅 효과를 얻으려는 어떤 특정 전략을 쓰는 거야. 내가 볼 땐 다 똑같이 생긴 까만색 가방인데 어떤 건 10만 원 하고 어떤 건 100만 원 하고 어떤 건 1000만 원 한단 말이야. 맞죠? 자, 그거는 자기들이 이것이 얼만큼 어떻게 차별점이 있는지를 이제 광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입시킴으로써 아, 이걸 사면은 이거는 이런 차별점이 있어서 들게 만들어 라고 하는 걸 우리 느끼게 만든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상품에 대해서 그 원하는 구매자에 대해 독점적 지위를, 이 상품을 원하는 구매자들에게 독점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 입장에서 내가 내 맘대로 광고를 만들잖아. 광고는 어쨌든 판매자 마음대로 만들잖아. 그러니까 판매자의 의도가 담기는데 이 의도가 어떤 게 담겨 있다고, 이게 얼마나 차별적인 물건인지에 대해서 담겨 있는 거야. 이 차별점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누린다는 것은 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의미랍니다.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구매자의 수요를 고려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찌됐건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 이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건 뭔 말이냐면 이 시장의 판매 가격을 내 맘대로 정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독점적 지위야. 맞죠? 자, 그런데 내 맘대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뭐가 있냐? 막 핫식스 한 개 파는데 막 100만 원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사냐고. 맞지? 그러니까 독점적 시장이지만 적당한 가격으로 맞춰야 되긴 해. 맞죠? 자, 그래서 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는 힘이 있다는 의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뭘 고려해야 돼? 구매자의 수요를 고려해야 돼. 그래서 대체로 구매자는 상품의 물량이 많을 때보다 당연히 물량이 적을 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자 하죠. 그래서 에르메스는 일부러 가방 많이 안 만든다며. 맞죠? 왜냐면 많이 만들어서 세상이 많이 풀리면 그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싸게 가격 떨어진다고. 맞죠? 자, 그래서 일부러 이 만들어내는 사람이, 공급자가 이 공급량을 조절하는 겁니다. 어차피 내가 독점적인데. 맞지? 자, 그래서 이제 물량이 적을 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자 하기 때문에 판매자는 공급량을 감소시킴으로써 뭘 할 수 있어?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어. 자, 그래서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도 이러한 지위 덕분에 상품의 차별성이 없는 경우를 가정할 때보다 다소 비싼 가격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차별성이 없는 경우를 가정할 때보다 다소 비싼 가격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향이 있어요. 당연히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 이 만드는 양을 내 맘대로 조절할 수 있고 내 맘대로 조절한 이 만드는 양을 바탕으로 내가 판매하고 싶은 가격도 어느 정도 정할 수 있는 거야. 만드는 양을 바탕으로. 그러나 그 결과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가 단기적으로 이윤을 본다 하더라도 그 이윤이 지속되리라는 기대는 할 수 없습니다. 자, 그 이윤이 지속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어요. 자, 이윤을 보는 판매자가 있으면 그러한 이윤에 이끌려서 다른 상품을 공급하는 신규 판매자의 수가 장기적으로 증가하게 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야, 저거 블루오션이네 라고 하면 사람들 다 뛰어들잖아. 맞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가격은 내려가.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렇게 비싼 돈 막 파는 게 가능해.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대체재가 막 나올 거 아니야. 맞죠? 그럼 그 대체재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격은 다시 또 떨어지게 되겠지. 그렇죠? 자, 그래서 그 결과 기존 판매자가 공급하는 상품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감소하게 될 거고, 그러면 이윤이 줄어들 거고, 맞지? 그러면 좀 더 많이 팔려고 가격을 감소하겠죠. 자, 그래서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상품의 차별성을 알리는 대표적인 방법은 바로 뭐냐?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겁니다. 차별성을 알리는 대표적인 방법은 바로 정보를 전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많은 비용을 들인 것으로 보이는 광고만으로도 상품의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습니다.
자, 판매자가 경쟁력에 자신 없는 상품에 많은 광고 비용을 지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구매자의 추측을 유도하는 것이 이 광고 방법의 목적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봐봐. 많은 비용을 들인 것으로 보이는 광고만으로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광고를 굉장히 럭셔리하게 만들었다니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뭔데? 시도 때도 없이 광고가 나오게 만든다. 이런 것들. 맞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많은 비용을 들인 광고란 말이야. 근데 그렇게 보이는 광고만으로도 뭘 만들 수 있어? 이 제품에 대한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다고. 어떤 관점을 주는데, 와, 저 회사 진짜 자신 있어서 저렇게 자꾸 광고하면서 살려고 하나 보다. 돈 엄청 썼을 텐데. 맞죠? 자, 그러니까 구매자의 추측을 유도하는 겁니다. 쟤네들 진짜 자신 있나 보네? 자신 있는 상품이라서 이렇게 많은 광고 비용을 지출하고 만드나 보네 라고 우리한테 추측을 유도하는 거야. 그러면서 얘네들한테 뭐가 있다고 믿게 만드는 거야? 차별성이 있다고 믿게 만드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가격이 변화할 때 구매자의 상품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가격이 변화할 때 자, 가격이 변화할 때 구매자의 상품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뭐라고 하냐면 수요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가격 탄력성이라고 얘기하잖아. 그치? 그러면 변동되는 정도를 얘기할 텐데, 탄력성이 높다는 건 많이 변동된다는 거야? 작게 변동된다는 거야? 작게 변동된다는 겁니다. 잘 안 움직인다는 거야, 가격이. 탄력성이 높다는 건 무슨 말이야? 가격이 많이 움직인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거를 수요량과 결합시키면 뭐겠어? 가격이 변할 때마다 수요량이 빠르게 변했다가 이렇게 하는 거를 다시 빠르게 변하는 거. 가격의 탄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가격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량은 되게 천천히 바뀌어. 그런 것들을 가격 탄력성이 낮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맞죠? 자, 그래서 구매자가 자신이 선호하는 상품이 차별화되었다고 느낄수록, 자, 내가 선호하는 상품이 차별화가 되었다고 느낄수록 당연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감소하겠지.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물건을 애용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이 광고에 지금 노예가 된 거야. 이 광고를 계속 보다 보니까 내가 여기 찌들어가지고 나 이거 진짜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가격 올려. 내가 수요랑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는 거야. 돈 더 지불하고 사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뭐가 떨어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야. 가격 올랐는데도 안 바꾸니까 수요량을. 근데 시간이 나중에 변하면 이거 소비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데 좀 줄여야겠다 라고 하면서 나중에는 바꾸겠지. 근데 빨리 안 바뀐다는 거야. 근데 내가 여기에 노예가 덜 됐어. 나 여기 차별점을 잘 모르겠어. 가격이 바뀌었어. 뭐 하겠어? 6개 사는 거 5개로 줄이겠지. 맞죠? 자, 그래서 그러면 탄력성이 높은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차별화되었다고 느낄수록 이거는 뭐야? 지금 광고에 찌들어서 노예가 됐다 이 말입니다. 맞죠? 자, 느낄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감소하는 거 당연한 거. 자, 다음 이처럼 구매자가 특정 상품에 갖는 충성도가 높아지면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는 강화됩니다. 왜? 가격 올려도 살 테니까. 맞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 반대의 경우가 안 나와 있는데 반대는 완전 반대가 되겠지. 맞죠? 예를 들어서 내가 충성도가 낮아. 차별점이 없다고 생각해. 그러면 얘가 가격을 올려 바로 수요랑 바꾸겠지. 맞죠? 자, 판매자는 이렇게 광고가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노리게 된다는 거야. 자,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이 지문은요, 광고가 판매자에게 어떻게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판매자 입장에서 경쟁이 많은 게 좋은 거야, 적은 게 좋은 거야? 적은 게 좋지. 맞죠? 경쟁이 적은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판매자 입장에서는 광고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한다? 경쟁의 수를 줄이려고 한다. 왜? 나에게 충성도 높은 고객을 만드는 순간 나는 경쟁에서 좀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지? 이 경쟁의 압박이 좀 멀어지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독점적 경쟁 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판매자도 상품의 차별성을 강조함으로써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광고를 막 사용한다는 거야. 그렇죠? 경쟁을 제한. 자, 판매자는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노린다는 게 핵심입니다. 알겠죠? 이 지문에서는 판매자들이 광고를 통해서 경쟁을 제한하려 한다. 한번 나와볼게요. 나는 광고는 광고주의 판매자의 인륜 추구 수단으로 기획되지만
그러한 광고가 광고주의 의도와 상관없이 시장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대요. 자, 우선 광고가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 딱,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글을 읽을 때요. 여기까지 읽는 순간 뭐 생각 들어야 되냐면, 이거 지금 가랑 반대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왜? 가는 아까 판매자 입장에서 경쟁을 없애기 위해서 광고 만든다고 했잖아.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 지금? 독점적 경쟁 시장 판매자 간의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걸로 광고를 쓴다고 돼 있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관점은 광고가 뭐 한다? 경쟁을 촉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 문제가 있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러한 효과는 광고를 통해서 상품 정보에 노출된 구매자가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에 예민해질 때 발생합니다.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에 예민해질 때, 자, 요거 다른 말로 바꿔봅시다. 가격 탄력성이 어떻다? 높다, 낮다, 나예요. 자, 상품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 봐봐, 가격에 예민해진 다음에 그럼 탄력적일까 비탄력적일까? 탄력적이겠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상품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 높다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격에 막 예민해져. 그러면 당연히 광고를 통해서 뭐가 돼? 경쟁이 부추겨지는 거야. 그렇죠? 더 싸게 더 싸게 더 싸게. 자, 특히 구매자가 가격에 민감하게 수요량을 바꾼다면 지금 가격 탄력성 높은 겁니다. 맞죠? 둘 똑같은 말. 자, 판매자는 경쟁 상품의 가격을 더욱 뭐 하게 돼? 고려하게 됩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경쟁 상품의 가격을 더욱 고려하게 돼. 뭐 해야 돼? 경쟁 상품보다 10원이라도 더 싸게 팔아야 될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뭐에 돌입해? 가격 경쟁에 돌입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광고를 통해서 경쟁을 만드는 거야? 경쟁을 줄이는 거야? 경쟁을 만드는 거지. 그렇죠? 또한 경쟁은 신규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서 신상품을 쉽게 홍보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더 뭐 하는 거야? 경쟁이 더 많이 만들어져. 그렇죠? 자, 그래서 경쟁은 신규 판매자가 진입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더 많이 만들어져. 더 많이 경쟁해. 경쟁은 더 경쟁을 불러와. 그래서 더 많은 판매자가 시장에서 경쟁하게 되면 각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는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약화되겠지. 경쟁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구매자는 더 다양한 상품을 높지 않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구매자 입장에서 좋은 거죠. 다양한 상품을 높지 않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자, 따라서 광고가 특정한 상품에 대한 독점적 경쟁 시장을 넘어서 경제와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기도 한대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광고를 통해서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개별 광고가 구매자의 내면에 잠재된 필요나 욕구를 환기하여,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냅뒀으면 안 샀을 거야. 근데 광고 때문에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계속 그냥 어느 순간에 사야지 하고 생각하고 까먹고 있었는데 한 살다가 그 광고를 보는 순간 갑자기 그 기억이 환기되면서 그걸 사게 만드는 거야. 맞죠? 결국은 뭘 하는 거야? 소비를 촉진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개별 광고가 구매자의 내면에 잠재된 필요나 욕구를 환기하여서 대상 상품에 대한 소비를 촉진합니다. 개별 광고는 구매자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필요나 욕구를 떠올리게 만들어서 소비를 촉진해. 그래서 그거는 경제 전반의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답니다. 소비를 촉진하니까. 자, 그래서 경제에 광고가 없는 상황을 가정할 때와 비교하면 광고는 쓰던 상품을 새 상품으로 대체하고 싶은 소비자의 욕구를 강화하는 거야. 그러니까 쓰던 거 계속 쓰면 되는데 바꾸고 싶게 만드는 거야. 이런 것들이 바로 뭐야? 내면의 욕구를 환기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광고가 없었으면 안 썼을 거 아니야. 그러면 안 생기는 소비야. 맞죠? 그러면 소비가 안 생긴다는 말은 전체 경제로 보면 뭐야? 경제에 변화가 안 생긴다랑 똑같은 말입니다. 이해되죠? 소비가 있어야 경제에 변화가 생기지. 그런데 광고가 없었으면 소비를 안 했을 테니 경제에 변화가 안 생겨. 그런데 광고를 했어. 그랬더니 소비가 생겨. 그러면 뭐야? 경제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상품을 새 상품으로 대체하고 싶은 소비자의 욕구를 강화해서 신상품
상품이 인기를 누리는 유행 주기를 단축합니다. 그러면 뭐야? 이 소비 사이클이 더 빨라지겠지. 그렇죠? 자, 그래서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쓰던 상품을 새 상품으로 대체하고 싶은 소비자의 욕구를 강화하고요. 그 다음에 신상품이 인기를 누리는 유행 주기를 단축하여서 소비를 증가시킵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렇게 증가된 소비의 양은 생산 활동을 자극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야. 맞죠? 왜? 많이 소비됐어. 그럼 뭐 해야 돼? 공장 더 많이 돌려야지. 맞죠? 자, 그런데 공장을 돌리려면 또 뭐가 필요해? 근로자의 노동, 기계나 설비 같은 생산 요소를 필요로 합니다. 생산 요소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이것까지 얘기한다면 생산 활동이 증가하면 공장을 더 많이 돌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고용이나 투자가 증가합니다. 이것도 당연한 말. 생산 활동이 증가하면 공장 더 많이 돌려야 되니 직원 더 많이 뽑아야 되잖아. 기계 교체해야 돼. 기계 더 들여야 돼. 더 공장 돌려야 돼. 맞죠? 자, 그래서 생산 활동이 증가하면 고용이나 투자 증가하고요. 당연한 거. 그 다음 고용 및 투자의 증가는 근로자이거나 투자자인 구매자의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게 합니다. 맞죠? 왜? 고용이 되었어, 투자가 되었어. 여기서 말하는 투자는 인적 투자도 포함하겠지. 자, 그러면 고용하고 인적 투자를 해.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 근로자, 이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가 나중에 집에 가가지고 쿠팡시키면 소비자가 되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이 근로자가 뭐가 생겨? 돈이 더 많이 생겨. 공장이 더 많이 돌아갈 테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근로자이거나 투자자인 구매자의 뭘 높여줘? 소득을 높여주게 되는 거야. 그러면 경제 전반에 뭐가 높아져? 소득이 높아져. 소득이 증가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야? 광고가 일으킬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냅뒀으면 소비 안 했는데 광고 때문에 소비하는 바람에 공장 한 번 더 돌려야 되고, 공장 한 번 더 돌리는 것 때문에 사람 몇 명 더 뽑아야 되고, 사람 몇 명 더 뽑는 것 때문에 일 안 하던 사람이 돈을 벌게 돼가지고 뭐 하는 거야? 소비를 또 더 하게 되는 거야. 맞죠? 그래서 전체 소비가 증가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데, 한계 소비 성향은 생각해보세요. 경제가 돌아간다는 기준으로 무조건 양일 수밖에 없어요. 맞지? 그러니까 소비가 한 번 일어나면 무조건 이게 사이클이 돌 수밖에 없잖아. 맞죠? 자, 그래서 이 한계 소비 성향은 양의 값이어서 경제 전반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 당연히 소비가 증가하게 되겠지. 맞죠? 계속 서로 같이 가는 거야. 소비가 증가해서 소득이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해서 소비가 증가하고 계속 도는 겁니다. 맞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광고의 효과고요. 근데 그러한 광고 때문에 소비가 촉진돼. 그럼 소비가 촉진되면서 생기는 문제점도 있어. 맞죠? 뭡니까?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면 새 제품 교체 주기를 사이클을 굉장히 짧게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쓰레기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소비뿐만 아니라 소비로 촉진된 생산 활동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공장을 너무 많이 돌려서 탄소 배출이 많아져. 이런 것들. 그렇죠? 자, 그래서 소비로 촉진된 생산 활동에서 환경오염도 발생하고요. 자, 다음 환경오염을 적절한 수준으로 줄이기에 충분한 비용을 판매자나 구매자가 지불할 가능성은 낮으므로 대부분의 경우에 환경오염은 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죠. 자, 문제 봅시다. 자, 가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광고의 개념을 정의하고 광고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광고가 이 시장 자체에서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가 아니고, 이거는 판매자 또는 구매자 입장에서 광고로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광고가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소개하고 있는 거 아니고요. 자, 다음 2번. 나는 광고가 판매자에게 중요한 이유를 제시하고, 자, 지금 가는 누구 입장이라고 했어? 판매자 입장이라고 했어요. 나는 무슨 입장? 구매자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자, 판매자 입장에서 중요한 이유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얻으려는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맞는 말이 되겠다. 그렇죠? 자, 다음 3번. 나는 광고의 영향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고요.
자, 각각의 견해가 안고 있는 다양한 견해 나온 적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의 지문 안에서 다양한 견해는 나오지 않았어요. 가, 나가 각각 서로 다른 견해지. 자, 다음 나는 광고가 구매자에게 수용되는 과정 나오지 않았죠. 자, 다음 수용할 때 유의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자, 가와 나는 모두 구매자가 상품을 선택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자, 관련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제도 마련이라고 하는 것도 딱히 안 드러나 있지만 구매자 입장은 누구 입장이야? 나의 입장이잖아. 맞지? 그래서 애초에 가와 나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5번 독점적 지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독점적 지위는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신규 판매자가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규 판매자가 들어오는 거를 막지는 않아요. 맞지? 독점적 경쟁 시장,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게 자기 혼자만 이 상품을 판매하는 건 아니야. 맞죠? 그 특정 상품을 이제 차별점을 두면서 몇 개의 회사들이 서로 경쟁한다고 얘기하잖아.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신규 판매자가 진입하는 건 차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차단하지 않는다니까 맞는 말. 자, 다음 2번 판매자가 공급량을 조절하여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맞죠? 대신에 독점적 지위는 뭘 가지고 있어? 가격 결정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맞죠? 자, 다음 구매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이 상품 공급량에 따라서 어느 정도인지를 판매자가 감안하지 않아도 되게 한다. 자, 구매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을 뭐해? 고려합니다. 맞죠? 근데 이 가격은 뭐로 정해져요? 수요량. 맞죠? 수요량에 따라서 정해질 겁니다. 자, 그러니까 상품 공급량에 따라서 어느 정도인지를 판매자가 감안하면서 해야지. 맞죠? 그래서 내가 비싸게 팔고 싶어. 그럼 뭐 해야 돼? 공급량 줄여야지. 맞죠? 싸게 팔고 싶어. 공급량 늘려야 되고. 맞죠? 자, 그러니까 안 와도 되게 한다가 틀린 말이 되겠죠. 감안해야죠. 자, 다음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가 다소 비싼 가격을 책정할 수 있게 하지만 이윤을 지속적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자, 다소 비싼 가격 책정할 수 있어. 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평생 가 안 가? 안 가. 주변 대체제 나온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 맞는 말. 자, 다음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가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 자신의 상품을 차별적으로 인지하고 선호하게 강화한다. 그쵸?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물건을 어떻게 판다? 우리 물건이 가지고 있는 차별점을 딱 넣어가지고 우리 물건에 충성하는 고객 만들어서 경쟁 덜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죠. 자, 그래서 차별적으로 인지해서 선호하게 만들면 강화된다. 맞는 말이죠. 자, 다음 나에 대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광고에 의해 유행 주기가 단축되어 소비가 촉진될 수 있다. 맞는 말이다. 그쵸? 사이클이 줄어들면 자, 소비가 촉진됩니다. 그 다음 2번 광고가 경제 전반에 선순환을 일으키는 정도는 한계 소비 성향이 커질 때 작아진다. 맞나요? 아니지. 한계 소비 성향이 커지면 이게 무슨 말이야? 소비도 많고 소득도 많은 거야. 그러면 당연히 경제 선순환을 일으키는 정도는 커지지. 더 많은 소비를 촉진할 테니까 광고는 소비의 단위가 달라지게 되겠죠. 자, 다음 3번 광고가 생산활동을 자극하면 근로자이거나 투자자인 구매자의 소득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자, 생산활동 자극해. 그러면 근로자나 투자자인 구매자의 소득 수준 향상시킬 수 있는 거? 맞죠. 돌고 돌고 돌면 결국 월급 많아집니다. 맞죠. 자, 다음 자, 광고가 생산활동을 증가시키면 자, 근로자의 노동, 그 다음에 기계나 설비 같은 생산 요소의 이용이 증가한다? 맞는 말이지. 그렇죠? 생산활동을 증가했으니 당연히 저런 것들이 공장이 많이 돌아야죠. 자, 다음 광고의 소비 촉진 효과는 경제 전반에 광고가 없는 상황에 비해 환경오염을 심화할 수 있다. 그치? 자, 광고가 없는 상황에서는 소비가 안 일어나. 맞죠? 근데 광고를 해서 소비가 더 늘어나면 당연히 환경오염은 더 많아지지. 자, 다음 7번
자, 그래서 기억은 경쟁을 제한이네요. 경쟁을 제한. 니은 경쟁을 촉진이네요. 자, 그러면 읽기 전에 요거부터 한번 살펴보면 경쟁을 제한하는 건 누구한테 좋다고? 구매자, 판매자. 자, 경쟁을 촉진하는 건 누구한테 좋다고? 구매자한테 좋아. 왜? 가격이 떨어질 테니까. 맞죠? 자, 그러면 경쟁을 제한하는 입장에서는 판매자한테 왜 좋아? 차별성을 부각시켜서 내 물건에 대한 충성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볼게요. 그 관점으로 보면은 지금 맞는 말 봅시다. 기억은 상품에 대한 구매자의 충성도가 높아질 때 일어나고, 맞지? 경쟁 제한되는 거. 자, 니은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아질 때 일어난다. 도? 맞죠? 그래서 맞는 말. 자, 그 다음 기억 봅시다. 기억의 결과, 경쟁을 제한한 결과로 판매자는 상품의 가격을 올리기 어렵게 됩니까? 아니지. 독점적 지위를 넣는데. 맞죠? 쉽게 됩니다. 자, 니은의 결과, 경쟁을 촉진한 결과로 판매자는 구매자는 다소 비싼 가격을 감수하게 된다? 아니죠. 가격 되게 싸집니다. 경쟁이 계속 촉진되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 일어나죠. 자, 다음 기억은 시장 전체의 판매자 수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맞나요? 판매자의 수가 증가하지 않아요? 증가하기는 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판매자가 시장에 투입될 수 있어. 맞죠? 그래서 증가하지 않는다는 의미 아닙니다. 자, 다음 니은은 신규 판매자가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지는 거야? 아니지. 진입할 수 있지. 맞죠? 그래서 얘는 둘 다 틀렸습니다. 자, 다음 기억은 기존 판매자의 광고가 차별성을 알리는데 성공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나고, 맞나요? 아니지. 성공해야지 경쟁이 제한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얘는 성공한 결과야. 되게 바람직한 결과입니다. 경쟁이 제한되는 건. 공급자 입장에서 차별성을 제대로 알렸다 이 뜻이죠. 반면 니은은 신규 판매자의 광고가 의도대로 성공한 결과라고 본다. 이거는 맞지. 맞죠? 의도대로 성공해서 가격 경쟁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신규 판매자 입장에서 어찌됐건 판매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뭐가 부추겨져야 돼? 경쟁이 부추겨져야지. 그렇죠? 자, 다음 5번 기억은 광고로 인해서 가격에 대한 구매자의 민감도가 약화될 때. 그렇지. 맞죠? 자, 구매자의 민감도가 약화됐다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뭐야? 가격 탄력성이 낮다 이 말이야. 그때 발생하는 거 맞지? 자, 다음 니은은 광고로 인해 판매자가 경쟁 상품의 가격을 고려할 필요가 감소될 때. 아니죠. 고려 되게 많이 해야 되죠. 고려해야 할 때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틀렸죠. 정답은 1번. 자, 다음 8번. 자, 적절하지 않은 거네요. 자, 봅시다. 어우씨. 다수의 비누 판매 기업이 다양한 여드름 억제 비누를 판매하고 있으며, 자, 일단 다수의 기업이 있네요. 자, 판매 중이며 우리 기업은 이제 여드름 억제 비누 시장에 처음으로 진입하려는 상황이랍니다. 자, 지금 처음으로 진입하려는 상황이야. 갑기업이네. 자, 우리 기업의 신제품은 새로운 성분이 함유되어 자, 기존의 어떤 비누보다 여드름을 억제하는 효과가 탁월하며 자, 국내에서 전량 생산할 계획이다. 현재 여드름 억제 비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경쟁사인 을이 있대요. 얘는 이윤을 보고 있답니다. 큰 비용을 들여서 뭐하고 있어? 인기 드라마의 상품을 여러 차례 노출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큰 비용을 들여서 여러 차례 노출함으로써 얘가 가지고 있는 차별성이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구매자 입장에서는 저렇게 광고 많이 하는 거 보면은 분명히 쟤네들이 뭔가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판매하고 있다는 거야. 맞죠? 자, 그런 전략으로 광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반면 우리 기업은 이번 광고로 뭘 할 거냐면 상품에 대한 정보 검색을 많이 하는 소비 집단을 노릴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광고에 뭘 많이 담겠다? 정보를 많이 담겠다. 그렇죠? 소비 집단을 공략하고자 제품 정보를 강조하되 광고 비용은 최소화하려고 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볼게요. 1번 선지.
이 광고가 갑의 기업의 의도대로 성공한다면 을 기업의 독점적 지위는 약화될 수 있다. 맞나요? 그렇지. 성공하면 많이 팔리니까 독점적 지위는 깎이겠지. 그렇죠? 자, 다음 이 광고로 갑 기업의 여드름 억제 비누 생산이 확산된다면 자, 이 비누를 생산하는 공장의 고용이나 투자가 증가할 수 있다. 그렇지? 자, 비누 생산이 확대돼. 공장의 고용 투자 증가하지. 많이 팔릴 테니까. 자, 다음 4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이 광고로 각 기업은 많은 비용을 들이는 방법보다는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뭘 하려고 한다? 차별성을 알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정보에 뭐가 담겨 있겠어? 이 사람들이 알리려고 하는 차별성 담겨 있겠지. 맞죠? 자, 다음 이 광고가 5번 이 광고가 각 기업의 신제품을 포함하여 여드름 억제 비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높인다면 각 기업은 자사 제품의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없겠어? 맞죠? 얘네 뭐 해야 돼? 가격 경쟁해야 되지. 오씨.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을 높게 책정하면 안 돼. 가격 경쟁해야 되니까. 자, 그럼 3번인데 3번 왜 맞을까요? 봐봐. 각 기업이 단기적으로 이윤을 보게 돼. 이거는 뭐 본문 막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그냥 본문의 내용이 그냥 그대로 이해가 됐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보면 자, 단기적으로 이윤을 봤다는 건 광고로 효과를 봤다는 거야, 못 봤다는 거야? 그렇지. 광고로 효과를 봤다는 뜻입니다. 맞죠? 광고로 효과를 봤어. 그러면 여드름 억제 비누 시장 내 판매자 간 경쟁은 장기적으로 약화되겠어, 강화되겠어? 강화되겠지. 자, 그러면 요거를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되겠어? 1번 선지가 되는 겁니다. 아, 맞는 말이야. 이게 틀린 선지죠. 자, 약화가 아니라 강화. 자, 판매자 간 경쟁은 장기적으로 강화된다.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독점적 지위는 약화된다랑 똑같은 말이 되겠지. 이해되겠죠? 자, 다음 인간의 본성 봅시다. 요거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철학 지문 같은 논리 지문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반자유주의 논증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근데 이 뒤에서 나는 지금 그걸 비판할 거야. 무슨 논리로 비판할까?를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내용도 중요한데 뭔 근거로 비판하지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찾아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본문 볼게요. 일단은. 인간의 본성에 관한 서로 다른 두 관점이 있답니다. 자, 종교적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물리적 실체인 몸 이외에 비물리적 실체인 영혼이 있대요. 자, 종교적 인간관에 따르면 우리는 물리적 실체인 몸이 있고 그 다음에 비물리적 실체인 영혼이 있답니다. 영혼은 물리적 몸과 완전히 구별되며 인간 결정의 원천이랍니다. 자, 인간 결정의 원천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몸에 따라서 한다, 영혼에 따라서 한다. 영혼에 따라서 한다는 거야. 뭔가를 결정하면. 그렇죠? 자, 반면 유물론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유물론 좀 봅시다. 유물론이 뭘까요, 여러분들? 혹시 들어본 적 있어? 근데 보긴 많이 봤을걸? 유물론? 유물론이 뭔데요? 유물론. 유가 뭘까요? 있다. 있을 유자. 그렇죠? 아, 왜? 아니, 갑자기 저 쳐다. 그러니까 혹시 대답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물론 물은 뭔데요? 물은 물건 할 때 물자입니다. 사물할 때 물자. 이게 뭐냐면 좀 다소 의역하자면 물증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 사람들은요, 이 유물론자들은요, 뭔가 이론이나 뭔가를 증명할 때 뭔가 있어야 돼. 증거 없으면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물질적 증거 없으면 안 믿는다. 자, 물어볼게요. 이 사람 영혼 있다고 믿을까요? 없다고 믿을까요? 없다고 믿겠지. 이해되죠? 자, 볼게요.
유물론적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은 물리적 몸에 지나지 않습니다. 맞죠? 물리적 몸 이외의 영혼은 존재하지 않죠. 이게 유물론적 관점이죠. 자, 따라서 인간의 결정은 단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다?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사건이라는 거야. 인간의 결정은요,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사건이래요. 이게 유물론적 관점이야. 자, 이러한 두 관점 중 유물론적 인간관을 가정할 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종교적인 영광은 얘기했지만 얘는 이제 끝이야. 그래서 본론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시작은 여기서부터인데, 유물론적 인간관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게 있는데, 이 인간관을 가정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이 맞다 치고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보자 이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유물론적 인간관을 가정할 때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까?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바로 뭐야? 주제가 되는 거야. 유물론적 인간관으로 가정하고 이 세상에 무언가 선택을 하면 그건 과연 자유의지일까 아닐까? 그렇죠? 자, 그래서 즉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을까 없을까? 를 살펴보자는 겁니다. 가령 갑이 냉장고 문을 여니 딸기 우유와 초코 우유만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갑은 이들 중에 하나를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을까? 자, 이러한 질문들과 관련하여 반자유주의 논증이니까 이 사람은 자유주의가 있다고 자유의지가 있다고 믿어, 없다고 믿어? 없다고 믿는 사람이야. 자, 반자유주의 논증. 누가 제시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걸 제시하는 사람이 있나봐. 예, 이건 이제 이 논증이야, 논증. 갑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내린대요. 결론 짓는데요. 그러니까 반자유의지겠지. 자, 우선 뭔가를 선택한다. 초코우유, 딸기우유 뭔가를 선택해. 이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는데,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선결정이라는 개념이야. 두 번째는 뭐냐면요, 무작위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무작위로 일어난다는 것은 선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얘네 둘이 한꺼번에 일어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거 이해돼요? 얘네 둘이 한꺼번에 일어날 수 없다 이 말이야. 얘로 선택된 건 얘가 아니고 얘로 선택된 건 얘가 아니라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이러한 전제하에 반자유의지 논증은 선결정 가정과 무작위 가정을 모두 고려합니다. 둘이 서로 같이 일어날 수 없으니까 당연히 따로 고려해야지. 얘 고려하고 얘 고려해야지. 맞죠? 자, 그래서 자, 첫 번째로 임의의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서,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자, 첫 번째로 임의의 어떤 선택이 있는데 얘가 이전 사건들에 의해서 만약에 선결정된 상황이야. 그러니까 내가 초코 우유 먹을지 딸기 우유 먹을지를 고르는데 사실은 이미 나한테 정해져 있는 답정너야. 자, 그러면 이때는 반자유주의 논증에서는 이 경우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너의 자유에 따라 선택한 게 아니고 너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선택을 했을 뿐이야. 그럼 뭐야? 인간에게 자유의지 어디 있어? 없다는 거지. 맞죠? 선택의 순간에는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자, 심지어 이 사람이 딸기 우유를 선택한 게 운명론적 관점으로 태어나기도 전에 선결정된 거라면 갑은 자유의지로 그것을 선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관점이 이 사람의 관점이야. 반자유의지 논증을 하는 사람의 관점. 자, 두 번째로 임의의 선택이 어떤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고 가정해보자. 반자유의지 논증에서는 이 경우에도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린대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는 무슨 관점으로 보고 있냐면 유물론적 세계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물론적 세계관에서 무작위라고 하는 건 어떻게 일어난 거야? 뇌에서 신경분해 가지고 일어난 거야. 맞죠? 자, 그러니까 그러면 뇌에서 무작위로 일어난 거라면 그게 자유의지 산물이야?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거야. 그렇죠? 여기까지야. 자, 여기까지가 뭐냐면 반자유의지 논증을 하는 사람의 의견이야. 알겠죠?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그걸 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나
이 논증에 관한 다양한 비판이 가능합니다. 비판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어떤 입장이 있는데 그 입장에 따르면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과정을 고려할 때 의 결론은 받아들여야 하지만 끊고, 그러니까 이러고 끝났어 문장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선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반자유주의 논증을 가진 사람이나 반자유주의 논증을 비판하는 사람이나 생각이 서로 어떻다? 똑같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선결정 과정을 생각하면 우리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믿어야 돼. 이거 오케이야. 둘 생각 똑같아. 이해되죠? 자, 그런데 무작위 과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 없대요. 무작위 과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오케이. 선결정 과정으로 고려하면은 그래 자유의지 없는 거 오케이. 왜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어 있으면 그건 자유의지 없지. 그런데 무작위 과정을 고려할 때 결론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아닌데 자유의지 있을 수 있는데 이 말이야. 맞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결론 어떻게 되겠어? 반자유의지 논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 가지 모두 자유의지가 없다고 믿었으니까 당연히 결론 어떻게 나와? 자유의지가 없다고 믿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논증의 결론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문장으로 구성하면 자유의지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문장으로 구성된다는 거야. 왜? 일단 적어도 없다는 건 아니라는 거니까. 맞죠? 자,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 여기서 근거로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무작위야 선결정이야? 무작위지. 이해돼요? 자, 임의의 선택이 나의 자유의지의 산물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자유의지의 산물이 뭔가 만들어지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 거야.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내가 그 선택의 주체여야 된다는 거야. 내가 그 선택을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직접 냉장고를 열고 내가 직접 골라야 된다는 거야. 선택의 주체여야 돼.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선결정되지 않아야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내가 딸기 우유를 고르는 사람이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니까 다시 선결정 논증은 뭐 하는 거야? 오케이, 위의 의견이랑 똑같아, 인정,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런데 어떤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서 선결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자유의지를 위한 둘째 조건과 충돌하기 때문에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과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인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위의 말이랑 똑같이 반복하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이 반자유의지 논증을 이제 비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어찌됐건 선결정 과정은 오케이 인정이라고 했어. 맞지? 자, 물론 이러한 자유의지와 다른 의미를 가진 자유의지가 있을 수 있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자유의지와 다른 의미의 자유의지가 있을 수는 있대요. 만약 내가 자유롭게 선택했다라고 하는 말이 내가 하고자 원했던 것을 했다라고 하는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를 의미한다면 소리가 나온다. 의미한다면 나의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서 선결정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그것은 내 자유의지의 산물일 수 있대요. 그러나 이러한 자유의지는 여기서 염두에 두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유의지와 다르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한 자유의지는 뭘 말하는 거야? 얘를 말하는 거야.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 자, 여기서 염두에 두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유의지랑 욕구 충족적 의지는 서로 다르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염두에 두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유의지는 뭐야? 요거 말하는 거지. 첫째, 둘째. 맞죠? 그러니까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는 이거랑 다르니까 이 논의에서 뭐 하자? 얘를 배제하자라고 얘기하려고 이 문단이 있는 거야. 알겠죠? 얘를 배제하자. 욕구 충족적 자유주의는 배제하고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유의지만 얘기하자고. 자,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떤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택의 주체는 나일 수 있답니다. 자, 이게 지금 문장이 두 갈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문단 딱 처음 시작할 때 결론부터 내고 시작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어떤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다 하더라도 그 선택의 주체는 나일 수 있어. 자, 봐봐. 무작위로 일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나야? 아니야. 왜냐면 진짜 말 그대로 뇌 신경 때문에 내가 했을 수도 있잖아. 맞지? 그런 건 자유의지가 아닐 수도 있겠지.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택의 주체가 나일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유물론적 인간관에 따르면 갑이 딸기 우유를 선택했다는 것은 선택 시점에서 갑의 뇌에서 뭐가 발생했다? 신경사건이 발생했다랑 똑같은 말인 거야. 아까 위에서 나왔잖아, 그치? 1분단에. 유물론적 관점에서는 이렇게 바라보죠. 자, 그런데 갑의 이러한 신경사건이 이전 사건들에 의해서 선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해 보면, 그러니까 이 신경사건이 일단 선결정은 아니야. 그러면 뭐가 충족된 거야? 둘째 조건 충족된 거야. 만약에 그 가정을 하자면, 자, 둘째 조건 충족시켜 놓고 이러한 가정 아래에서도 갑은 그 선택의 주체일 수 있다는 건데, 왜냐하면 이 가정은 선택 시점에 발생한 뇌의 신경사건으로서, 이것까지는 맞아. 선택 시점에 발생한 뇌의 신경사건, 왜냐하면 유물론적 관점으로 보자는 거니까. 그런데 이 신경사건으로 갑이 딸기 우유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만약에 바꾸지 않았다면 거기에는 뭐가 들어간 거야? 자신의 주체적인 의지가 들어간 거야. 그렇게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작위라고 하는 거는 유물론적 관점에서 보면 무조건 뭐야? 뇌의 신경사건이잖아. 맞지? 유물론적 관점에서 보면 무작위라고 하는 건 무조건 뇌의 신경사건이야. 그런데 뇌의 신경사건으로 어떤 결과가 만들어졌는데 걔를 안 받고, 그건 뭐야? 그거는 주체가 들어갔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는 있다 없다? 있을 수도 있다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반자유의지 논증의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 결론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자, 지금 무작위 가정을 근거로 하면은 반자유의지 논증은 비판,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다. 왜? 이 사람은 선결정과 그 다음에 이 무작위 모두 자유의지가 없다고 믿었는데, 지금 요 관점에서는 뭐야? 무작위는 자유의지가 있을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받아들일 필요 없다 가 되는 거죠. 자, 10번 문제 한번 볼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유물론적 인간과는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맞나요? 그렇죠. 자, 다음 유물론적 인간과는 인간의 선택을 물리적 사건으로 본다. 맞나요? 맞죠? 자, 다음 종교적 인간과는 인간이 물리적 실체로만 구성된다고 보지 않는다. 맞나요? 맞죠? 뭐가 필요해? 영혼이 필요하죠. 자, 다음 4번 종교적 인간과는 인간의 선택에서 비물리적 실체가 하는 역할을 인정한다. 맞지? 비물리적 실 영혼. 자, 다음 반자유주의 논증은 임의의 선택이 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맞나요? 아니지. 자, 선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은 뭔데요? 이제 여기에 플러스 선결정되지 않을, 다시 선결정과 그 다음에 무작위, 정확하게 말하면 모두 고려하는 거죠. 정답은 9번. 11번, 12번, 13번은요. 그 혹시 그냥 풀었어요 이거? 풀어봤어? 안 풀어봤어? 11, 12, 13 풀고 쉬는 시간 좀 가집시다. 2시 10분? 몇 분이야 지금? 2시 13분에 시작할게요.